중년의 건강한 연인 관계의 기본은 이것. 어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동창이 눈물을 글썽이며 털어놓았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최근 좋은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크다고 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나? 이 나이에 사랑이 가능할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그 친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 후 홀로 지내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난 분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고 때로는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깊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년의 건강한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말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중년의 연인 관계가 젊은 시절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각자의 인생이 이미 많이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추억과 상처가 있습니다. 자녀도 있고 전 배우자와의 기억도 있습니다. 백지상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다가 1년 전 새로운 분을 만났습니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제외한 옛 친구였습니다. 그분도 배우자를 잃고 혼자 계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색했어요. 이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어요. 젊은 시절처럼 설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남편 생각도 나고 자식들 눈치도 보였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싶기도 했고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은 인생을 외롭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은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중년의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입니다. 서로에게 의존하거나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자녀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대방이 전부였습니다. 24시간 붙어 있고 싶었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연애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혼 후 10년을 혼자 살다가 3년 전 새로운 분을 만났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처럼 지내다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집에서 살아요.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서 식사하고 등산하고 그렇게 지내요. 각자의 생활이 있고 자식들도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붙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만날 땐 정말 좋아요.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웃고 그러면서 외로움이 많이 해소돼요. 이런 관계가 우리한테는 딱 맞아요. 존중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를 인정하고 선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 배우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 배우자와 비교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과거를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사람을 만든 일부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어려웠던 순간을 말했습니다. 만나는 분이 가끔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질투가 났습니다. 왜 나랑 있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을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분한테 돌아가신 부인은 평생의 동반자였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이제는 그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줘요. 그러니 그분도 마음을 더 열더라고요. 소통이 세 번째로 핵심입니다. 중년의 관계에서는 솔직한 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눈치로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원하는 것, 불편한 것, 필요한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적인 친밀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중년이 되면 몸도 변하고 욕구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야 합니다. 침묵은 오해를 낳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많이 긴장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몸에 자신이 없었고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니까 부담이 줄어들더라고요. 젊은이들처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에요.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자녀와의 관계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자녀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무리하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친구처럼 편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자녀들의 반대를 겪은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분을 만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성인이 된 자녀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 눈치를 보여서 관계를 숨겼어요. 하지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결국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년의 관계에서는 재산 문제가 민감합니다. 각자 모은 재산이 있고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재혼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각자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얽히지 않으면 재산 문제가 단순합니다. 서로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현명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만나는 분과 경제는 완전히 분리했다고 합니다. 각자 자기 돈으로 생활하고 만날 때 드는 비용만 번갈아 냅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묻지도 말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아요. 제 재산은 제 자식한테 갈 거고 상대방의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얽히지 않으니 훨씬 편해요. 건강관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중년이 되면 건강이 중요해집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함께 걷거나 등산하거나 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입니다. 병원 갈 때 동행해 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함께 운동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는 분과 매주 2번 등산을 간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건강도 챙깁니다. 함께 땀 흘리고 정상에 올라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운동을 함께하니 관계가 더 좋아져요. 서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또 등산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참 좋아요. 일상의 스트레스도 풀리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돼요. 이런 관계가 우리한테는 딱 맞아요.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 교실을 다니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함께 배우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공통 관심사도 생깁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함께 요리를 배운 경험을 말했습니다. 만나는 분이 요리를 좋아해서 함께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집에서 요리해서 대접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함께 뭔가를 배우니까 재미있어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만 나이 들었지만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배운 요리를 내서 상대방에게 대접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여행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여행하면서 추억을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공유합니다. 낯선 곳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중년의 여행은 젊을 때와 다른 여유가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는 분과 3박 4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렌트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니며 맛집도 찾고 카페도 갔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여행하면서 서로를 더 알게 됐어요. 일상에서 못 나눴던 깊은 이야기